안녕하세요. 수풍정의 사주세상. 오늘은 남녀 궁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누구나 이제 어른이 되면은 결혼하고 또 가정을 꾸릴 수가 있죠. 옛날에는 거의 다 이제 결혼을 했는데 요즘은 뭐 결혼 안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궁합 부분을 관심이 옛날부터 좀 덜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미 결혼하신 분들, 이런 분들 위해서라도 제가 궁합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법륜 스님 강의를 들어보면은 참 재밌죠. 저는 주변에 법륜 스님 강의를 들으려고 제가 홍보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법륜 스님께서 저한테 뭐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또 도움 받은 일도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뵌 적도 없는데요. 가끔씩 이제 들어보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 스님 입장에서 보는 세상관하고 저 같은 사주생 입장에서 어떤 보는 방식하고 한번 비교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궁합은 뭐냐면은 남녀 간에 서로가 어떻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 궁합을 보면은 대다수가 범띠하고 말띠는 합이 돼서 좋다. 그지? 그 다음에 뭐 쥐띠하고 양띠는 원진살이 돼서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죠. 그래서 또 매살턱으로는 궁합이 좋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월생은 8월생하고 결혼하지 않는다. 거기도 이제 월이 원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명리를 조금 공부를 현대적으로 하신 분들은 태어난 나이, 갑의 날에 태어난 날 사람은 금의 날에 태어난 사람하고 만나면은 갑경충이 되니까 안 좋다. 그 다음에 태어난 날에 그 지지를 보면은 말날에 태어난 사람은 쥐날에 태어난 사람하고 상충이 돼서 안 좋다. 이렇게 이제 궁합을 봐서 아마 결혼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게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거의 잘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궁합이 좋다고 잘 살고 궁합이 나쁘다고 못 살고 그러냐? 제가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궁합이 아주 좋은데도 이혼하는 집도 있습니다. 궁합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이혼하지 않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궁합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감히 궁합이 맞다 해서 그 사람은 아무 무탈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는 뭐냐면은 부부 간에 서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성격이거든요. 그러면은 성격이라 하니까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성격이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은 궁합이 좋으니까 안 싸울 것이다. 근데 간혹 보면은 남자분도 성격이 참 좋고요. 여자분도 성격이 참 좋습니다. 대외적으로. 근데 둘이는 만나면 싸우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성격이 좋은 거하고 궁합이 돼서 서로가 부딪히고 안 부딪히고 하고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사람은 누구나 일반적인 심리 외에도 배우자에 대한 심리가 있어요. 그지? 이것도 이제 평소에 모르고 있다가 제가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죠. 당신은 그 남편을 아들처럼 참 잘 챙겨주고 그렇게 해주지만은 때로는 남편을 좀 잔소리도 한다. 또 남편을 내 시야 안에 내 가시권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은 맞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당신이 남편하고 부딪힐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상담을 시작하게 되죠. 그렇다면 궁합이 뭐냐면은요. 저는 이제 어떻게 궁합을 맞추나 하면은 두 사람 간에 서로 간에 이제 기운이 있습니다.
끌림 현상도 있고 서로 밀어내는 현상도 있고, 그리고 흔히 오행에서 말하는 상극의 기운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배우자 심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은 저희들 말로는 이제 주는 구조로 갑니다. 그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내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 그런 부류가 한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부류는 수동적으로 내가 따라가는 구조, 배우자의 어떤 리더나 얘기에 따라가는 구조를 가진 분들이 있고요. 또 한 파트는 이렇게 해서 따라갈 수 있고, 또 내가 리드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궁합을 맞출 때, 그 사람, 두 사람이 태어난 날에 생각해서 끌림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가 내가 한 사람이 어느 한쪽이 적극적인 구조를 가진다면은 한 사람이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구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상대를 좀 자극하는 말투라든지 그런 게 있냐 없냐를 살핍니다. 그런 게 없다면은 저는 이 사람들은 정말 궁합이 좋으니까 결혼생활에 전혀 문제 없다. 심지어 제가 이런 얘기도 하죠. 문제가 생기면은 제가 책임을 지겠다. 이제 책임을 잘 못 지지만은 거의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보면은 이런 서로 간에 배우자 간에 그런 구조를 맞추면은 그렇게 트러블이 잘 안 생겨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그렇다고 이게 다는 아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구조가 뭐 주는 구조라느니 받는 구조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상대를 이해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어떤 배우자를 가지고 있나, 그러니까 어떤 남편을 원하고 어떤 아내를 원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런 구조를 원하는데 저 사람도 내 같은 것을 원하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해주면 다행인데 안 해줄 때 뭐죠?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적어도 그런 문제에서는 소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궁합이 뭐냐면은, 궁합이 좋다고 안 싸운다거나 이혼을 안 한다거나, 그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은 부부간에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지? 대다수는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왜냐하면은 서로가 각자 환경이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온 과정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가치관이 처음에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가면은 그것이 조율이 되죠. 몇 년 살면은. 그것이 궁합인데, 즉 다시 말하면은 상대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냐 이건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둘이가 싸웠는데 궁합이 좋은 사람은 빨리 회복이 됩니다. 빨리 회복이 되죠. 근데 궁합이 좋지 않은 사람은 싸웠으면 싸운 만큼 멀어집니다. 싸웠으면 또 싸운 만큼 멀어집니다. 이러다가 이것이 3년, 4년, 5년 지나면은 점점점 뭐죠? 되돌릴 수 없는 거리에 가 있습니다. 이것이 궁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합을 봐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궁합을 봐드리는 것은 두 사람이 싸웠을 때 빨리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봐드리는 것이지, 절대로 이혼을 안 한다거나 싸움을 안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만나보고 양쪽 집의 엄마를 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왔는가, 그지? 이것을 알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제가 말하는 사주로서 봐드리는 궁합은 기질을 봐주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인간성까지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지? 근데 어차피 궁합자가 싸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로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 된다면은 점점 더 멀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이를 좋게 하는 방법은 상대가 배우자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고, 그지? 배우자한테 어떻게 대하는가를 내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각자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처신을 하면은 궁합은
좋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왜 근데 궁합을 보냐면은 그 구조가 전혀 안 맞는 구조, 서로가 주도를 하려고 하는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상대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하려면 또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결혼을 하지 말라고 제가 권한을 하죠. 웬만한 그 인내심이 없으면은 버텨내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결혼한 분들이 그렇게 부딪힌다면은 이제 제가 해결을 못 해주고 해결책을 제가 전달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상대, 즉 내 배우자가 도대체 어떤 남편을 원하고 어떤 아내를 원하는 사람이냐를 가르쳐 주고, 또 나는 배우자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지? 그럼 그것이 저쪽에서 가능하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사람이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노력을 하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두 사람은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합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근데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될 사람은 반드시 제가 궁합을 보라고 권해를 드립니다. 그래야지 적어도 둘이가 갈등이 생기고 다투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가 수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궁합을 보라는 것이지, 궁합이 절대적인 것이다, 그지?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궁합이 좋다 해서 결혼했는데 이것만 믿고 살면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노력을 한 것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를 못하면은 상당히 어렵고요. 또 상대방을 이해하는 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모르고 상대방만 자꾸 하려고 그러면은 이것도 또한 문제가 생기죠. 제가 아침에 테니스를 치러 갑니다. 테니스 치러 가면은 거기서 이제 아침마다 동호인들은 복식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고 오래 치신 어르신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테니스 게임을 하고 치고 나오면은 거의 대다수 사람들은 그 진 원인이 파트너한테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게임 도중에 자기가 잘했던 것만 기억하죠. 그 다음에 내 파트너가 못했던 것만 내가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게임이 짓는 것은 내가 아니고 파트너 탓으로 대다수가 돌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갈등이 생기면은 전부 다 뭐냐면은 나는 내 잘못에 내 입장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잘못된 점만 자꾸 눈에 띄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결코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지피지기면 백승백승이라. 손자병법 얘기입니까? 그래서 상대만 알아도 되는 거 아니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지? 내가 어떤 장점도 있지만은 내가 어떤 약점도 있고, 내 이 약점이 상대방한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남녀 간의 문제도 쉽게 풀립니다. 이것은 비단 남녀 간의 문제뿐만 아니고 남자 간, 친구 간의 문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 명리를 했기 때문에 항상 이제 테니스를 시합을 하면은 바둑 끝나고 나면 복귀하듯이 제가 복귀를 하는데, 그때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는 어떤 에러를 보면서 우리 상대방한테 내가 그렇게 좀 부담을 줬구나. 그럼 다음에 내가 할 때는 내가 어떤 식으로 처신을 해야지 내 파트너가 게임을 더 원활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일 좋은 부분이 게임을 했을 때, 졌을 때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탓이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한테는 너그럽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궁합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 궁합은 기본적으로는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좋다 나쁘다 아니고, 왜 두 사람이 부딪히는가, 왜 두 사람이 사이가 좋은가를 증명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그 사람을 결혼 생활이 유지된다 안 된다는 저한테 물으면 제가 잘 모릅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환경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동영상을 들으시고 궁합에 대해서 또 부부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